그리고 자, 해볼게요. 2과. 자, 넓은 바지라던가 아니면은 줄무늬로 되어진 셔츠라던가 혹은 야구 모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얘네들 길을 걸어 내려가다 보면 가 보십시오. 그러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명령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령문 and 주어 will을 쓰게 되면은 이때 and가 그러면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해석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인즉 우리가 영작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죠? 너가 이제 볼 수 있게 될 건데,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냐면 패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해서 무엇이 패션인지, 얘는 의문사이자 주어로 쓰여졌던 거고요. see라는 동사 뒤에다가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see라는 동사 뒤에 다시 말해서 명사절의 위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패션에 대한 소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재 제시를 해준 거고요. 10대들인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10대들이라는 아이들은 텐드라는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죠. 얘는 반드시 to 부정사만 와야 돼. 그러니까 대중적인 경향, popular 트렌드라고 하죠. 인기 있는 트렌드를 따르게 되는데, 인기 있는 트렌드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패션이 되겠죠. 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10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대들이 바로 이 대중적인 트렌드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만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어른들도 마찬가지다인 거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처럼이니까. 일치불일치로 나왔을 때 10대만 대중적인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따르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것이라는 것은 너의 지금의 현재의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스타일이라는 거, 이것이 괜찮습니다. 맞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지금 이 현재 스타일에 만족을 한다면 그 현재 스타일도 괜찮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 문장은 여러모로 중요하죠. 뒤에 있는 이 친구, 당신이 또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당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 네가 만약에 이러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not에 대한 표현이 되게 중요했었지, 그지? 이 not은 뭐를 줄임말이었다? 문장 앞에 보이는 여기 happy부터 스타일까지라는 요 덩어리의 내용이 얘 뒤에도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 요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현재 스타일에 네가 만족하지 않는다면이고, 얘가 앞에 지금 비동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비동사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대중 트렌드를 따르는데 네가 지금 현재 스타일이라고 해봤자 현재 스타일이 대중적인 걸 거잖아. 이거 만족하면 오케이. 만족? 오케이. 근데 만족하지 않는다면 뭐 하라고요? 우리가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그죠? 이게 이 글의 포인트가 또 될 거거든요. 너는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이 이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너만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글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버절 이하의 내용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예.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 앞문장의 주제문이라는 거를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지.
저 지금 스타일에 만족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스타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예를 적어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고요. 스티브 잡스 생각해보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명령문이라는 걸 쓰고요. 얘도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친구랑 똑같아. 명령문이라는 거를 쓰고 and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작도 하시면 되죠. 그죠? 한 사람의 인물이죠. 그 한 사람의 인물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얘는 어떤 구문이었냐? 얘도 중요하죠. of라는 전치사 뒤에 일과보다는 중요한 게 좀 많지. 전치사 뒤에 우리가 동명사라는 친구를 쓰게 돼요. 인물은 인물인데 입고 있는 인물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쓴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어매는 그 동명사에 따르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영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남자, 한 남자의 인물이 떠오르는데 이 남자가 바로 이 검은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of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앞에 있는 여기 인물에 대한 동격의 설명이 되죠. 우리 일과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그치? 명사라는 친구 뒤에 of를 쓰고서 동명사를 쓰게 되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동격의 설명이 된다 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같은 말인 거죠. 인물은 인물인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남자고 이 사람이 검은색 셔츠랑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거지. 되겠죠? 이 사람이 문장의 주어는 이 figure이 주어고요. might pop up, pop into.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왜 나왔어?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닐 거 아니야. 얘는 바로 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던 인물이라는 예를 들어준 거야. 맞죠?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likewis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만의 매력과 개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 당신만의 스타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너만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대. 그죠? 근데 너만의 스타일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나타날 수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너만의 스타일에 보여질 수 있는 거는 너만의 매력이고 매력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individuality, 개성이라는 게 담겨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쉼표 뒤에는 위치밖에 쓰실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앞에 있는 이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만의 스타일이라는 친구를 대신받고 있는 얘는 관계의 대명사겠죠? 너만의 스타일이 점차적으로 너의 개인적인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만의 스타일이 뭐가 된다고? 너의 이미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야기가 흘러가요.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었고 너도 그럴 수 있어. 같은 입장인 거야. 스티브 잡스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듯 너도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 너만의 스타일에 대한 얘기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거를 너만의 스타일, 너만의 이미지가 있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그걸 우리가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R을 썼던 이유는 문장의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얘가 장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지는 형태를 쓰게 된 거거든요. 팁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R을 쓰게 된 거죠. 그죠? 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팁들 누구로부터 얻어온 거냐면 3명의 10대 패션 리더들로부터 얻어온 거고요. 그리고 2가지로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팁들에 대한 설명, 누구로부터 가지고 왔던 대상을 적어줬었던 거고, 그리고 o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서 내용을 적어줬던 거죠.
그래서 온 이하로도 또 이 팁들을 꾸며주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가 들어가 있었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더하기 투부정사 구의 형태가 들어가 있죠.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기능이라 지금처럼 전치사 뒤에 적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기능이야. 그러니까 당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당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and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해 너만의 이미지, 너만의 스타일, 이거를 이제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명의 10대들로부터 우리가 팁들을 좀 얻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팁에 대한 내용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 실험이라는 걸 하고요. 실험이라는 걸 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거죠. 그죠? 이 팁들은 이런 것에 대한 팁들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제시를 했고 10대들이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10대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들이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3명의 10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올 거거든. 그치? 그래서 10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를 꺼낸 거고요. 그러면서 현재 스타일에 만족하면 좋은데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때?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봐.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게 스티브 잡스였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너만의 스타일 만들 수 있어. 그걸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3명의 팁들을 주겠다라는 예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이렇게 흘러가겠다. 흘러간 내용들 잘 보셔야 돼요. 순서 문제 나오실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3명의 10대 중에 첫 번째 아이는 이제 색깔을 가지고 좀 노는 아이입니다. 색깔. 얘는 색깔을 좀 중요시 여기는 아이인 것 같아요. 색깔 가지고 하는 아만다 브라운이라는 아이인데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을 묻습니다. 그죠? 이거 뭐야? 질문을 던졌다는 건 소재를 제시해 주었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얘는 너의 좋아하는 색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 혹시 거기서 끝나지 않아. 첫 번째는 색깔이었고 그 색깔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의 패션 아이템들에서 종종 입고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 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는 표현을 우린 여기서 in that color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at color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입니다. 자, 소재 제시를 해줬는데요. 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소재 제시를 해줬어요. 좋아하는 색, 그리고 우리가 옷 템들도 이러한 색으로 입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as for me, 나에 대해서는 as for은 뭐뭐에 대해서라는 전치사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재를 던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필자의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주제를 담고 있을 거거든요.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 줄 거예요. 자기는 녹색을 좋아합니다. 1번에 대한 대답을 얘는 녹색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녹색입니다. 그러나 쉼표 뒤에 그러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죠. 내가 느끼는 건 이때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녹색입니다. 필자가 좋아하는 그 녹색이라는 것이
나의 피부 색깔과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문제점은 녹색을 좋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피부색과 잘 안 어울려. 당연히 안 어울리니까 안 입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I used to. 그래서요. 이거 뒤에는 결과를 쓰게 되죠. used to라는 친구를 쓰게 되면은 이 친구 조동사였어요. 그죠? 과거의 습관을 나타냈던 조동사로 뭐뭐 하곤 했다 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얘는 현재와는 단절입니다. 현재와는 다른 거야. 현재와 단절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 이런 얘기야. 과거에는 나 안 입었어. 어보이드 했어요. 어보이드라는 친구 뒤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되냐면 반드시 동명사를 써야 돼요. 이 동사 때문에 우리는 웨어링을 쓴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녹색입니다. 맞죠? 그 녹색을 입는 것을 피하곤 했습니다. 피부색과는 잘 안 어울려. 그래서 나 잘 안 입었어. 잘 안 입음. 이거는 근데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 used to니까 어느 날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사건의 발달이야. 어느 날 내가 알게 되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아, 녹색이라는 것이 많은 색조를 가지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내가 알게 된 거는 시제가 과거야. 그지? 내가 깨달은 건 과거의 원데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realize다라는 과거 동사를 쓰게 되지만 녹색이 많은 색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야 해. 그래서 has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근데 어때요?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나오게 된 거야. 해결책.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필자의 주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 그죠? 어때? 내가요 알게 된 사실이 뭐야? 깨달은 사실이 녹색은 다양한 색조가 있대. 밝은 색도 밝은 녹색도 있고 뭐 어두운 녹색도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보게 됐대. 많은 다양한 색조의 녹색을 가지고요. 얘가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표현입니다. various shade라는 표현이랑 many라는 뜻과 같은 말인 거죠. 많은 색조가 있으니까 다양한 색조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볼 수 있었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내가 발견하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 실험을 한 게 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so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를 또 썼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주어 동사를 연결합니다. 누구 때문에? and 때문에. 또 연결해 준 거야. 내가 알게 된 사실이 뭐야? 아, 나한테는 딥 그린. 그죠? 짙은 녹색이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어. 다양한 색조로 실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짙은 녹색이 효과적이었죠. 녹색을 이 사람은 찾은 거야. help라는 단어는요. 오형식 준사역 동사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to 부정사의 형태도 쓸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help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look도 쓸 수 있지만 to look이라고도 쓸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어때요? look이라는 친구는 뒷문장에 무엇을 동반해야 돼? look이라는 친구는 이형식 감각 동사죠.
그러니까 얘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 형태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great라는 형용사를 쓰게 됐던 거야. 그죠? 되게 멋져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기도 실험한 자기의 뭐의 필자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결과물을 알려줍니다. 맞죠? 그러면서 주장을 내세워요. 주장. 어떤 거를 권유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권유하는 해결책. 바로 만약에 네가 특정한 색깔을 좋아한다면, 얘가 녹색을 좋아했듯이 너도 특정한 색깔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다양한 색조를 시도해 보세요. 내가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did죠. 그죠? 얘가 받고 있는 말이 뭐야? 내가 다양한 색조를 시도해 봤던 것처럼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try라는 일반 동사의 내용을 이 자리에 그대로 써야 하는데 다 쓸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동사, 얘를 대신할 수 있는 대동사를 쓰게 된 건데요. 대동사. 그러면은 일반 동사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do를 쓰는 게 옳은 것이나 얘가 지금 색조를 실험해 봤던 게 과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동사 do를 쓰지 않고 과거를 쓰는 did를 쓴 거야. 얘가 지금 실험을 한 게 과거니까. 이해가 돼요? 이 실험을 가지고서 찾아오셔야 돼. 그리고 나서는 find,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 관계대명사죠. 얘는 위치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색깔이니까. 그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에 s를 붙일지 안 붙일지는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 달라지죠. 얘가 s를 붙인 거는 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그러면 권유해보는 거야. 너도 다양한 색깔 해봐. 색조 시도해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다양한 색조를 실험을 해서 너만의 특정한 색을 찾으란 얘기 하는 거야. 그죠?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이 경험을 가지고서 권유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써보라고요. 그죠? 생각 잘 하시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안 볼 거니까, 그죠? 그냥 뭐 생판 외울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만 자요, 그만 다들. 아유, 뭐 이렇게 열심히 자. 정신 차려. 자, 이제 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얘는 이제 색조를 시도해보는 게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일단 once라는 친구가 주어 동사를 동반하게 되면 얘 접속사였죠. 그래서 일단 뭐뭐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죠? 네가 색깔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너는 이제 색깔판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죠? 자, 네가 한 색을 선택을 해요. 색을 결정을 했어요. 순서가 있어요. 색을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엔 색깔판 판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거래요. 이 판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형태로 쓰고 있죠. 명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무엇한테 유용한 거냐면 다른 색깔들 유용한 거고요. 다른 other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 쓰셔야 되죠. 그리고 이 친구가 꾸며주는 게 색깔들. 그래서 얘는 위치로 받으실 수가 있고 색깔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즈가 아닌 고를 쓰고 있는 거. 잘 어울리는 색깔들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대요. 자, 색깔판. 이거 유용해.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색깔. 어울리는
찾기에 유용하대요. 이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색깔판인 거야. 되겠죠? 자, 세 가지의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ways를 썼기 때문에 R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색깔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색깔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색깔판에 대한 설명, 소개를 먼저 해줬고 이 색깔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쓰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세 가지래요. 그지? 첫 번째는 어떤 거야? 유사색의 유사색을 혼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색을 선택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사색과 보색을 혼합하는 겁니다. 콤바인은 유사색 혼합이 같이 합치는 거죠. 자, 보게 되면은 얘는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명사 형태라서 동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동명사를 쓰고 있는 건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근데 이 친구 to combine이라고 쓰게 되면 투부정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뒤에 게 choose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도 mix로 바뀐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쓰여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 그죠? 병렬 구조인데 두 가지를 혼합하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색을 결정을 하게 되면 색깔판을 사용을 하고, 색깔판은 이런 것 때문에 써. 색깔을 어울리는 색을 찾는 데 써. 그러면 이 색깔판 어떻게 쓸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죠. 자, 유사한 색깔을 섞는다는 것, 혼합한다는 거, 합친다는 거잖아요. 컴바인, 합친다는 거. 원래 컴바인은요, 컴바인이란 단어는 A with B를 써야 돼. A와 B를 혼합하다. 그죠? 그래서 A와 B를 혼합하는 거야. 근데 with가 없어요. 그죠? 그게 그래서 복수형을 쓴 거야. 색깔들을 혼합하는 것. 그래서 이건 동명사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is를 쓰게 되죠. 비슷한 색들을 혼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one of the 더거를 쓰게 되면 반드시 최상급을 쓰셔야 되죠. 최상급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뒤에다가 복수 형태의 명사를 쓰셔야 해요. 복수 명사. 그리고 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색깔들을 매칭할 수 있는, 짝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자, 1번. 유사색들의 혼합.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 특징들 다 알고 있으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야. 뭐에 가장 쉬우냐면 색깔들 조합에, 색 조합에 가장 쉬워. 맞는 색 찾기가 가장 쉬워. 어떤 색이냐면 그거 너한테 무엇을 줘? 엘레강트한 룩을 준대. 되게 그죠? 고귀한 외모를 줄 수 있어요. 자, 기브는 4형식 동사이므로 목적어를 2개를 적어주잖아요. 그죠? 얘네 둘이가 자리가 바뀌면 3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to you를 쓰면 되지. 투부정사로 쓰면 돼요. 그죠? 3형식으로 바뀌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엘레강트. 되게 고귀한 외모를 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색이 그러면 유사색의 조합인데 예를 들어주죠.
노란색의 셔츠를 입어요. 어디 위에다가? 녹색의 바지 위에다가. 아, 유사색은 녹색의 바지에 노란 셔츠야. 이게 유사색이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제는 어때요? 보색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죠. 1번이 얘였고요. 얘가 2번, choosing.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보듯이 create 쓸 거예요. 동명사 주어. 얘는 뭐였어? like는 앞에 있는 이 보색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이때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 전치사니까 우리 뒤에 뭐 써야 돼? 당연히 동명사 쓰셔야 해요. 그죠? 2번은 보색입니다. 보색에 대한 선택. 보색은 뭔데? 예를 들어줘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빨간 구두에 빨간 신발에 그 다음에 녹색 셔츠래요. 빨간 신발 녹색 스커트 녹색 치마 이런 게 보색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색을 선택하면 어때? 되게 누가 봐도 대범하죠. bold impression. 보색을 선택하게 되면은 대담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과감하네. 예술가들이 많이 입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마지막은 유사색이라는 것과 되게 보색이라는 것을 같이 선택하는 거야. 얘도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렇게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유사색과 보색을 선택을 해요. 우리가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분할 보색이라고 하게 되죠. 스플리트 컴플리멘터리 컬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분할 보색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치? 분할 보색. 어떻습니까? 분할 보색이 무슨 느낌인지 우선 느낌이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 이거 트리키하대, 트리키. 이거 까다롭대요. 이거 까다로워요. 분할 보색. 그냥 까다로워. 트리키하죠. 그러나 동사 1번이 can be였고 동사 2번이 results in이죠. 당연히 동명사 주어니까 우리가 단수 동사 선택하셔야 되고 in을 썼기 때문에 뒤에는 결과가 와야 돼요. 그죠? 누구랑 구별해야 돼? from이랑 구별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얘는 어때? 비교급을 썼으니까 우리가 then을 쓰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색의 조합보다는 보색 더하기 보색보다는 보색의 조합보다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어? 더 침착한 안정된 외모를 주게 되죠. 인상을 주고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줬어. 그랬더니 어때요? If not, 만약에 너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색깔을, 충돌하는 색깔을 입는 것이 아니라면 얘는 당연히 which라는 관계대명사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컬러가 복수니까 클래시도 복수형으로 쓰셔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ear, to wear 대신에 wearing을 쓰셔도 맞는 구문이야. 굳이 네가 원해가지고 충돌하는 색깔이 입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래서 if not의 뜻이죠.
아니라면 말이야. 어떤 거야? 칼라 휠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칼라판을 쓰는 것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얘도 to use도 괜찮죠. 색깔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 때문에 목적어, 목적보어 자리에 우리가 choose 선택을 했지만 누구도 쓸 수 있다고? to choose도 된다고.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색깔? 관계대명사. 얘도 위치로 바꾸실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도 복수기 때문에 R을 쓰게 되죠. 자연스럽고 색깔은 어떻게? 주는 상황이니까. 감정의 동사일 때 그러한 느낌을 주는 상황이면 우리는 ing를 쓰게 돼서 ing를 쓰고 있죠. 얘네 둘이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 자연스럽고 눈에 기쁜 즐거운 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자, 이거 보다시피 니네가 뭐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요약을 해주죠. 마지막 여기 문제가 요약입니다. 요약.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는 게 어떤 상황이야? 네가 굳이 충돌하는 색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너의 선택이 아니라면 어때? 칼라판을 사용해요. 색조판 사용해봐. 그러면 어떤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자연스럽고 눈에 기쁜 색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굳이 충돌하는 색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칼라판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일치분일치로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칼라 휠에 대한 정리 한번 하고 이제 쉬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칼라판이라는 게 어떤 거냐? 칼라 휠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죠. 첫 번째, 쓰실 수 있어야 돼. 아날로거스 칼라, 유사색입니다. 유사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칼라판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방법이죠, 이거. 유사색의 선택 방법들. 칼라판 사용 방법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 어때? 칼라 휠에서 색깔 하나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를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지막 엔드. 그 다음 거를 선택을 해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지. 내가 이 친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건너뛰고 이 친구를 선택을 하는 게 아날로거스 컬러라는 거죠. 이 두 색을 선택을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아날로거스 컬러인 거지. 자, 컴플리멘터리 컬러 같은 경우는 두 색깔을 선택을 하는데 색깔판의 반대쪽에 있는 두 색깔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흰색을 선택을 했다면 반대쪽에 있는 여기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요 두 색,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컴플리멘터리 컬러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 동그라미 친 것끼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할 보색이라는 거는 두 색의 유사색을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유사색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거야? 그들 사이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한계입니다.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친구가요.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is를 쓴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유사한 색깔들이야. 유사색들 사이에서 발견이 되는 한 가지의 보색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녹색이라는 것을 유사색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칩시다. 두 가지의 유사색이라는 걸 녹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 친구들 중간에 있는 색이 바로 이 체크로 되어진 게 중간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 체크로 된 게 중간에 있는 것이었겠죠. 얘의 분할 보색은 얘죠. 그래서 보라색, 보색.
요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렇게 세 가지. 얘네들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맞죠? 우린 세 가지 선택하는 거. 보라색은요. 요렇게, 요렇게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세 가지. 그게 바로 분할 보색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보색이겠죠, 그죠? 세 가지라기보다는. 근데 여기서는 애매하게 나와 있긴 한데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색을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 가지라고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야 맞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그래요. 저는 얘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되시겠죠? 자, 해봅시다. 너는 많은 옷들이 필요하지 않대. 당연히 옷은 셀 수 있으니 매니.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나는 어쨌든 니네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입고 입는 게 교복이잖아요. 학교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죠. 시간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라로브라던가 머치 같은 친구로 쓰게 될 거예요. 유니폼을 입고 이제 많이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 같은 경우도 병렬이란다. 이 앞에의 원인에 따른 결과. 나는 너무 많이, 얘도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이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 하지 않았어. 어디에 집중을 하지 않냐면 전치사 to거든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쓰셔야 돼요. 내가 입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명사의 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what저를 쓴 이유는 where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입는 것에 상당히 집중을 하지 않죠. 그렇죠? 너네가 교복을 입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야. 좋을 때죠. 그죠? 교복을 입으니까 당연히 입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관심을 안 가져.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게 그 와중에 한 가지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의 것이 있는데 내가 종종 입는 한 가지가 있어. where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는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가 생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시라던가 위치 같은 거. 그리고 얘는 one thing이기 때문에 이제를 쓴 거죠. 그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학교 밖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당연히 학교 안에서는 교복밖에 안 입으니까 얘 포인트는 이제 학교 밖에서 입는 것이 포인트겠죠. 그게 바로 얘는 검은색 줄무늬로 되어진 셔츠였대. 셔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얘는 뭐에 집중을 안 했고 유일한 한 가지가 학교 밖에서 입는 것이었고 검은색 줄무늬 셔츠입니다. 그죠? 자, 그것은요 캐주얼합니다. 이때 그것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검은색 줄무늬 셔츠를 is로 받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캐주얼해요. 그죠? 평상 복장이야.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특별하지 않아. 검은색 줄무늬 셔츠 이거 그냥 캐주얼해. 특별하지 않아요. 나는요 근데 그것을 입습니다. 이때 그것도 당연히 검은색 스트라이프드 셔츠겠죠. 줄무늬 셔츠를 이런 데다 아래다가 입게 된대요. 캐주얼한 이 셔츠가 이 셔츠의 특징을 적어주고서 이 일반적인 셔츠를 어디다가 입게 되냐면 추가적으로 레이어드하는 뭐 청자켓, 청셔츠, 가죽 자켓 이런 것과 같이 입는데
그죠? 이 말이 뭔지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어를 가지고서 이건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것과 같이라는 표현을 했잖아. 이것과 같으라는 게 뭐야? 얘네들 아래다가 이거를 입었다는 거야. 그죠? 이것들 아래에다가 그 검은색 셔츠를 입었다는 거. 이와 같은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표현을 뭐라고 받을 수 있게 되냐면 레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층으로 입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로 쓰이게 됩니다. put on이 입다라는 뜻이죠. put on. 이거는 wear의 또 다른 표현이고요. 타동사로. 층으로 입는 것, 이와 같이 입는 것.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단수죠. 단수 쓰셔야 되고 얘는 오형식 동사요. 쓰실 수 있어야 돼, 이 문장.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 내 스타일을 신선하게 그죠? 만들어줄 수 있죠. 왜냐면은 그냥 캐주얼 요거만 입고 다니면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런 거 바꿔 입으니까 이 레이어를 통해서 얘가 내 스타일을 프레쉬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쌈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를 적으셔야 된다. 프레쉬. 자, even though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쓰게 되죠. 비록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이런 거랑 같은 뜻이에요. 뒤에 문장을 썼어요. 나는 무엇을 갖지 않아? 많은 옷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옷을 되게 프레쉬하게, 다양하게, 쌈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레이어 하면서 맨날 다른 옷이 되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해, mixing and matching.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의 단어야. 옷을 믹스 따로, 매치 따로 아니라 믹스해서 같이 매치해서 입는 거야. 혼합해서 섞어 입는 거. 이 두 가지를 한 덩이로 보셔야 돼요. 한 덩어리. 이게 왜 중요해? 그래서 동사가 is라는 거죠. 믹싱 따로, 매칭 따로 아닙니다. 믹스 매치야. 혼합해서 입는 것은 훨씬 더 재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 그래서 이거 내 스타일. 지금 레이어 한 게 뭐 한 거야? 레이어 한 게 다시 말하자면은 믹스 앤드 매치인 거야. 같은 표현이죠. 레이어드랑 같은 표현이 믹스 앤 매치라고 보시면 돼. 그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는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이 있어.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는 스트라이프드 셔츠였겠지. 그렇다면 이때 그것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이것을 is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너의 옷들과 잘 어울린다면 other 뒤에는 복수 명사. 이런 조건이라면 당신은요, 새로운 아웃핏, 그죠? 옷들을 매일매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아웃핏을 만들어낼 수 있어. 새로운 아웃핏.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얘가 말했던 요거 검은색 요 셔츠에 해당이 되는 게요. 줄무늬 셔츠가 어떤 거야?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이죠. 선택했어. 그 다음에 뭐 했어? 얘가 이제 다른 옷들과 잘 어울려. 얘가 어울리는 다른 옷들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된대? 뒤에 마지막으로 쌈박한 내 스타일 된다고 했잖아. 그게 뭐야? 매일매일 다른 새 옷을 만들 수 있어. 그게 바로 요 말이죠. 지금 이걸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맞죠? 이 마지막 문장 안에 앞에 이 필자가 이야기를 했던 거를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돼. 되시겠나요? 잘 찾으면 연결이 되죠. 지금 딱딱딱. 짝을 연결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너무 많이 이제 시험 문제가 울거먹어서 나올 게 없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 니네가 알고 있는 뻔한 것들은 안 나온다고 봐야 돼. 너무 많이 들었어, 교과서가. 친구들아. 그지?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되게 구석구석 봐야 돼요. 이제는. 교과서가 이게 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올 만큼 나왔어. 나온 거 또 안 내잖아요. 아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남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플러스 최상급이야. 그죠? 그러면 뒤에 무슨 명사? 복수 형태의 명사 쓰셔야 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죠. 그죠? 뭐에 집중을 하는 거야? 액세서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 필자가 이야기를 할 것은 액세서리입니다. 가장 간단한 쉬운 방법이 아니야. 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단한. 아까 easiest way가 색깔이었고, 그지? 다 다르죠. 그죠? 얘는 자신의 스타일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 그게 바로 액세서리야. 이렇게 되겠죠? 그 액세서리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대. 신발, 모자, 안경 등등등. 그죠? 자, 스펜드, 시간, ing, 동명사를 써야 되는 필수 구문이죠. 그래서 그 중에 나는 뭐를 예를 들겠다는 거예요? 나의 안경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례들 중에서 안경이라는 예를 들 거야. 영어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글로 흘러가요. 제 일반적인 소재죠. 이거에서 이 필자는 구체적인 소재를 던져줄 거거든. 그 구체적인 소재가 뭐였어? 안경인 거야. 나의 입장에선 그 구체적인 소재는 안경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안경들. 왜냐면 because라는 친구 접속사입니다. 그죠? 뒤에 주어 동사일 거고 걔네들 안경은 니네 쓰다시피 안경알이 2개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이었고 대의로 받고 있는 거. 그 안경들은요 가장 나의 외모의 중요한 부분이래요. 나한테 되게 중요해. 그죠? 안경도 패션의 아이템이지. 그래서 브랜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나 입장은 안경이고 안경이 바로 뭐였어? 내 외모에 중요해요. 한동안 젠틀몬스터 뭐 이런 거 브랜드 많이 입었단 말이야. 썼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요 틀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줘요. when을 썼다는 거는 예를 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야? 내가요 제일 처음에는 틀을 선택을 해요. 틀을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의 형태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또 어떻게?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흘러갈 거야. 그지?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줄 건데 내가 안경의 태라는 거를 선택을 할 태가 아예 어이죠. 안경 태를 선택을 할 때 태? 아인가? 알려줘요. 아이예요? 어이예요? 고마워요. 국어에 딸려. 안경 태를 선택할 때 얼굴형을 선택을 한대요. 맞지? 이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다소 각이 졌어요. 앵귤러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나 보죠? 그죠? 그래서 얼굴 형태가 각졌어.
각진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안경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라운드 프레임을 선택을 한대요, 내가. 그래서 안경테는 둥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그래서 만약에 네 얼굴이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렇게 생겼는데, 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너의 얼굴이 라운드라면 네 얼굴이 이전에 어때? 얼굴 형태가 둥그러. 둥근 얼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는 뭐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여? 앵귤러, 각지거나 사각형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안경이 좋다는 거죠. 각진 안경은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각진 안경을 갖는 거. 그런 게 look better,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얘기를 딱 예를 들어준 거야. 그래, 얼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얘기를 들어준 거지.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또 다른 팁도 있거든. 이 팁이 나와야 우리가 another 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죠? 왜냐면 하나가 나와야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럼 얘에 대한 위치가 얘보다 앞에 나오진 않을 거라고. 틀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또 다른 팁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이미 팁이 나왔어야 또 다른 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위치가 중요해. 그죠? 또 다른 팁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팁이 뭔데? 네가 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제는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지만 얘는 뭐 생각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 생각은 안 한대. 너의 눈썹. 그죠? 사람들은요. 구매 결정을 내려요. 틀에 대해서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거든. 우리가 앞에서 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 뭐 물질 뭐 이런 것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만 근데 뭐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하지 않아. 그들의 눈썹에 대해서. 이제부터 중요한 팁 포인트는 눈썹입니다. 아이브로우가 될 거라고요. 그죠? 사람들 이제 또 다른 팁을 이야기를 해줘요. 또 다른 팁.